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식, 수요일은 내가 요리사 하는 마음가짐으로 함께합니다. 훈남 약사 정전 푸드라이터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전지은님께서요, 우리 훈남 정 약사님께 질문해 주세요.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화이자 맞았는데 3차 모더나 맞아도 되나요? 3차 예약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라고 나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교차 접종이 사실 효과가 더 좋고요. 네. 이제까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백신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괜찮은 걸로 효과가 더 좋고 사실 뭐 안전이나 이런 데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2차 화이자 맞고 1월 7일 날 이제 3차 맞는데 저도 화이자나 모더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3차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저도 3차 화이자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은 끝내셨군요. 네. 저는 신년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재료는 배추입니다. 배추. 겨울 배추 달죠. 특별히 더 맛있는데 그렇죠. 다른 계절 배추와의 차이점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온도가 가장 민감한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단단하면서도 맛있고 속이 꽉 찬 배추는 사실 영상 15도에서 18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영상 15도, 18도. 네. 여기서 좀 내려가면 배추가 얼고요. 여기서 너무 온도가 높으면 배추가 녹아내려요. 그래서 딱 이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이 상태에서 바람도 적당하게 찬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수분량, 그러니까 비 오는 강수량이 좀 적당하면 네. 정말 잘 자라죠. 우리가 배추가 옆으로만 커지면 되는 게 아니라 옆과 키가 같이 커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김장할 때는 겨울 배추가 아니라 늦가을 배추예요. 늦가을 배추. 네, 그래야 가장 맛있는 김장김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늦가을 배추가 2월까지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네. 무르지 않고 그 아삭아삭한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아,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겨울 배추가 가장 맛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겨울에 재배된 게 아니라 늦가을에 그렇죠. 나온 거를 지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통을 해서 이제 받게 되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예전 배추는 지금 배추만큼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뭡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토종 배추, 조선 배추라고 하는 것들은 결구 배추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결구 배추는 또 뭐예요? 결구라는 게 이제 잎 속에 또 잎이 있고 이렇게 그 배추 포기 보시면은 네네, 이렇게 촘촘하게 잎이 여러 겹으로 그렇죠. 잎이 여러 겹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토종 배추는 그렇지 않고 그냥 잎이 그 듬성듬성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꽉 차 있지 않고 겹이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옛날에 아버님 어머님들이 텃밭에서 일고 오는 배추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바로 고갱이 배추라고 그랬어요. 그냥 고실고실하게 적당하게만 되어 있다고. 근데 고배추가 굉장히 고소하고 영양이 결집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죠. 그래서 저도 일부러 김장김치 담아놓고 고갱이 배추 찾으러 다녀요. 한 5-6포기 정도 있으면 바로 담으려고. 이게 이제 맛이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양이 적잖아요. 양도 적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라도 냉해나 이런 게 오면은 약하군요. 네, 그 이제 소위 이제 중국 배추, 호배추라고 하는 그런 쪽 계열들은 잎이 굉장히 여러 겹이니까 혹시 냉해가 와도 겉에 한두 잎파리만 이렇게 떼버리면 괜찮은데 안에가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1950년대 우장춘 박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품종 개량을 많이 했죠. 개량을 하신 우장춘 박사님께서 씨 없는 수박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배추도 개량을 하셨어요? 맞아요. 오. 약간은 아쉽지만 이제 중국 그 배추를 중심으로 해서 개량을 해가지고 맛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토종 배추가 이파리 수는 좀 적지만 훨씬 맛있고 고소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김장 담기 좋은 배추로 된 거죠. 그렇군요. 양도 느리고 저 냉해에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또 개량 배추를 만드신 우장춘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가끔 배추 겉잎 보면 까만 점들 박혀 있잖아요. 그 눈이 안 좋으면 안 보긴 합니다만 그 보다 보면 이거 뭐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뭐 된다고 누가 그래서 그냥 먹긴 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단 드셔도 되고요. 네. 요거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요? 네네. 하지만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질소 비료가 뭐 필요한 것보다 조금 많이 주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이게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질소 비료를 좀 많이 주게 되면 그리고 또 날씨가 흐리잖아요. 햇빛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없는
그런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은 좀 생길 수 있는 걸로. 근데 흐린 날씨가 사실 배추 맛엔 좋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추가 더 단맛이 강해지고 너무 해가 세면 이제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네, 그러니까 또 배추과 식물들은 이렇게 입을 톡 쏘는 맛의 화합물이 많이 생기는데 네. 날씨가 이렇게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그런 성분이 또 덜 생기니까 그래서 가을 겨울 배추는 맛이 순하고 달죠. 이야, 이게 참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채소 종류마다 날씨도 다 다르고 뭐 고추는 또 해가 쨍쨍 나야 또 맵다라고 하는데 배추는 또 그런 것이 아니다. 자, 배추잎 말려서 우거지로 먹기도 합니다. 네, 네. 그냥 배추를 먹을 때와 우거지로 먹을 때 맛과 뭐 영양소 이런 데서 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죠. 많아요? 이거는 사실 우거지는요. 우리가 배추의 겉잎을 떼서 네. 그거를 삶아서 말려놓은 게 바로 우거지거든요. 한번 삶았다가 또 말리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말리면 이게 나중에 바스러지기 때문에 꼭 삶으셔야 돼요. 삶을 때 약간의 소금을 넣고 파랗게 삶아서 그다음에 말리는데 꼭 그늘에서 말려야 누렇게 뜨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우거지 국 끓이거나 뭐 우거지 나물 할 때도 이 파란 게 그대로 살려 있거든요. 근데 이 우거지가요 굉장히 영양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칼슘이 풍부한데요. 우유의 30배. 우유의 30배요? 네. 그다음에 베타카로틴이라고 아시죠? 네네. 그 베타카로틴은 마늘의 150배가 들어 있어요. 마늘이 다 왕 아닙니까? 마늘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고요. 이게 그 우거지가 사실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지만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술 많이 드시고 나면 숙취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날 우거지든 해장국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었기 때문에 숙취 해소도 좋습니다. 네. 참 우거지 해장국 그냥 아무데나 가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얕봤는데 그렇게 얕볼 만한 존재가 그렇죠. 아니군요. 네. 우거지가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 숙취 해소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일단 술을 많이 드셨겠죠. 자기 몸으로 임상을 다 해보셨군요. 이것저것 드셔봤는데 이게 좋다. 그래서 이제 해장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별칭에 맞아요. 이름이 붙게 된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밤에 술 많이 드신 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우거지 해장국 점심에 먹으니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배추인데 과연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해 주실지 누구가 먼저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제가 10분에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이거 만들어 보니까 5분에 끝나더라고요. 경기 북부는 5분에 끝냅니까? 네. 대단합니다. 배추를 한 포기를 딱 반을 자르면 안쪽에 노르스름한 속배추가 있습니다. 세로로 자릅니까? 아니면 가로로 자릅니까? 세로로 잘라요. 세로로 잘라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속배추의 5잎씩만 떼어내요. 네. 양쪽에서.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맛있죠. 그것을 물에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cm 간격으로 가로로 채를 썹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식용유 1큰술과 들기름 3큰술을 두르고 국간장 1큰술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고 난 다음에 그 채 썬 배추를 넣고 달달달 볶으세요. 센 불에. 그럼 배추가 약간 나른해지죠. 나른해지면 거기다 소금으로 간 맞추고 쪽파 송송송 썬 거 올리면 끝입니다. 우와. 오늘 배추채 나물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요거요. 밥에 비벼 먹어도 좋잖아요. 그러네요. 요거 정말 마른 김에다가 밥 한 술 올려놓고 요거 딱 한 젓가락 올려놓고 싸먹죠. 정말 맛있습니다. 완전 건강식에다가. 네. 그리고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러네요. 그 속잎은 사실은 된장만 찍어 먹어도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죠. 그걸 들기름까지 넣어. 5분에 끝낼 수 있는 경기 북부의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원과 여기에 대항하는 경기 남부의 훈남 작사 정지은 푸드라이터 어떤 요리법입니까? 배추를요. 네. 그냥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밥 지을 준비하시고. 밥 지을 준비. 밥 너무 많이 지으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밥에다가 이제 밑에다가요. 팬에 그 들기름 먼저 좀 이렇게 넉넉하게 깔아 주시고. 들기름을 깔고 팬에. 그다음에 밥 지을 때처럼 그 쌀 씻어 가지고 올리고. 팬에다가. 프라이팬에다가. 네네. 그리고 물도 뭐 평상시처럼 하시고요. 네. 물 하기 전에 배추 아까 그 준비된 거 있죠? 그거 준비해 놓으시고 넣지는 마셔야 되고요. 아직은 넣으면 안 돼요. 네네. 불 켜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쯤에 이제 배추를 위에다가 수북이 얹어 주시고 7분 정도. 요거 시간이 10분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끓을 때부터 시간을 잽니다. 그렇게 해서 7분 정도 하셔가지고. 물 금방 끓어요. 요새는 물 한 1, 2분이면 끓습니다. 네네. 그래서 10분 안에 끝을 내셔가지고 살짝 뜸들이신 다음에
비비면서 아까 그 노래 있잖아요. 틀어놓고 배추 비비는 노래 이렇게 하면서 아이 배추 뛰는 노래를 틀어놓고 그래서 배추 그렇죠. 그 양념장 탁 넣으셔서 비벼주시면 맛이 배추밥이네. 배추밥. 야 요새 배추는 역시 대세가 밥하고 비비거나 맞아. 김에다 싸거나 그렇죠. 노래 꼭 틀어놓고 이렇게 비벼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근데 SNS 보니까요 배추 전도를 그렇게 붙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재작년부터 배추전 붙여서 SNS에 많이 올렸는데요. 이 배추전은 경상도 요리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랫지방에 가니까 다 이렇게 배추전 잡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배추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소금물에 배추 헹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금물에 헹궈야 된다. 소금물에 헹구셔야지 간이 딱 맞습니다. 그다음에 배추를 헹구고 난 다음에 도마에 얹고 배추 윗부분 줄기 부분 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억세잖아요. 그래서 칼등으로 그렇죠. 약간 자근자근 눌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렇지, 자근자근 눌러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메밀가루 반컵에 밀가루 반컵을 섞어서 차가운 물로 반죽을 합니다. 아주 걸쭉하게. 그래서 그것을 담가요. 배추에다가 그래서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와 들기름을 1:1로 하고 나서 부쳐냅니다. 부쳐내서 뜨거울 때 손으로 쭉 찢어서 그 입안에다가 이렇게 위서부터 이렇게 넣고 잡수시면 정말 이 배추 맛은 환상이죠. 그러니까요. 일단 비주얼부터 그러니까 한 입이 탁 이렇게 붙여져 맞아요. 있으면 진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도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절대로 배추전은 칼로 썰면 안 됩니다. 손으로 찢어서 잡수셔야 돼요. 손으로 찢어서. 김치전 먹듯이. 젓가락으로 쫙 찢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남자가. 쾌감. 김치전도 이렇게 젓가락을 사이에다 탁 넣고 쫙.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막 박수. 예전에 누가 조인성 씨인가요? 누가 이렇게 드라마에서 쫙 찢었는데 그 손 매무새가 너무 이쁘던데. 제가 몇 주 전에 강동구에서 와인 먹다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거 봤는데 어쩜 그렇게 젓가락처럼 다리도 기신지. 정말. 정말 다리 진짜 길더라고요. 전 게장집에서 한번 봤는데. 그 몇몇 패션 디자이너 분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옷 가져오면요 기장 안 줄이고 입을 수 있는 배우가 2명 있대요. 강동원 씨하고 조인성. 역시. 배추전 얘기하다 갑자기 조인성 씨 얘기로. 자, 경기 남부에서 배추전 즐겨 먹습니까? 저희 굉장히 쉽게 만들어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왜냐면 저희는 그냥 부침가루를 사다가요. 배추를 씻은 다음에 그 이파리 이렇게 떼어놨잖아요. 그 씻은 물기 남아 있는 거에다가 그냥 부침가루를 살살 묻혀서. 그 다음에 이제 저 후라이팬에다. 그냥 부침가루로만 해도 맛있는. 자, 이 찍어 먹는 장 좀 알려주세요. 간장은요 일단 진간장 준비하시면 되고요. 양조간장도 괜찮습니다. 진간장 2큰술에 생수 1큰술을 넣게 되면 약간 희석이 되겠죠. 물을 넣어 희석하는군요. 거기에다가 식초 반큰술을 넣습니다. 그리고 약간 새콤하죠. 거기에다가 깨소금을, 그러니까 깨소금을 약간 이렇게 비벼가지고 통깨를 바로 그냥 고소하게 한 큰술 정도 비벼서 넣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워놓은 배추전을 축 찢어놓은 거를 탁 입부터 이렇게 딱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잡수셔야지 이게 맛있습니다. 장은 약간 희석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희석을 푹 찍는 맛이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짜면 이렇게 살짝만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안 되면 계란간장이라는 말이 있죠. 경기 남부에는. 안 되면 계란간장이 뭡니까? 계란 그 밥 만들 때 쓰는 간장은 원래 덜 짜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걸 씁니다. 희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네네. 역시 마트가 없었던 100년 전은 얼마나 불행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거지로 만들 수 있는 요리 간단한 거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저는 우거지 사태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쇠고기 사태 구입을 하셔서 그거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큼직큼직한 썰은 사태를 된장에다가 버무려서 쌀뜨물 넣고 푹 끓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기 국물이 올라오면 우거지 손으로 쭉쭉 찢어놓은 거 담가놓고 그다음에 한 40분 정도 잘박잘박하게 은근하게 끓여놓으면 정말 달큰한 쇠고기 사태탕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쇠고기 사태탕. 우거지 넣은 쇠고기 사태탕입니다. 요새처럼 춥고 또 연말인데 사실은 경제적 상황도 좀 만족할 때 그런 거 한 그릇 탁 먹으면 또 용기와 힘이 나잖아요. 역시 음식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밥식 먹을 식자를 쓰는 약학다식, 오늘은 배추요리법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보은 요리연구가 정재훈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